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동아시아 증시에서 코스피 시장만이 나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졌지만 개인들의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시장 조정받았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에 오늘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지만 다우와 S&P는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 나스닥만이 0.58%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둔화됐다라는 분석인데 이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작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정치 테마주의 허상이라는 주제로 대선을 앞두고 매수세가 과열되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 분석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KMW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KMW가 올해 들어 암흑기를 겪고 있는데 KMW에 대한 5G 섹터 전망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코스닥 입성 제주 맥주, 공모주 시장 전망은 이란 주제로 전일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상장한 제주 맥주에 대한 리뷰해드립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브레인 인베스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발을 좀 멋있게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작전 저희 보고 왔는데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의 허상입니다. 차기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 올해 초반부터 사실 이 정치 테마주들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들도 많았고 특히 과매수 현상이 좀 짙어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정치 테마주 매수에 유의해야 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치 테마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키워드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허상이라는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과연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펀더멘탈의 개선이 있을 수 있을까의 여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지속 성장이라는 주식 시장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 주의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권 주자 관련해서 여론 지지도에 따른 어떤 그 희비 교차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이제 그 대권 주자를 향한 경선 임박 상황에 다다르고 있으면서 점차 인물별로 그 테마주별 어찌 보면 조금 좀 심한 이야기로 극성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특히나 야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 특히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대표 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최근 그 관련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특별하게 상당히 뜨겁게 좀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 실질적으로 대권 주자들과 관계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펀더멘탈의 수혜, 과연 있을까?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분명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학연 또는 지연이 대부분이다. 과연 그 학연과 지연을 가지고 펀더멘탈의 수혜가 가능할 수 있을까의 여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상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가 아무리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라는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시장에 참여했다 보면 자칫하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 상당한 부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황, 코로나 V반 등의 마무리 국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모멘텀의 공백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펀더멘탈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테마주들이 극성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소위 말하면 지금 시장 내에서는 투자자 또는 시장을 조금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권 주자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조금 좀 명분 찾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거의 의미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억지로 찾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정치 테마를 빌미로 해서 머니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위 말하는 투자가 아닌 투기의 형태로 자칫 잘못하다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치 테마주 투자를 하실 때 유의점 3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펀더멘탈 부분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의 뒷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유의점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과연 당선했을 때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특혜를 정말로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무, 모든 업무들이 거의 투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특혜가 가능할 수 있을지의 여부. 또 한 가지, 아직 1년 정도의 이제 그 대선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려할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의한 변수는 지지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혹여나 모를 후보군들에 대한 스캔들, 또 하나 각 정당 내에서의 내부 갈등,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로 단기 투자에 능한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이 없다라면 정치 테마주는 괜히 휩싸였다가 나의 돈만 날리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면 특정 기업,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그런 특정 기업이 아니라 산업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정치인 그리고 특정 정당이 가지고 있는 향후 비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거 공약으로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선거 공약, 앞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해서 그 선거 공약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특정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그의 선거 공약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바이든 취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 대표 주자들이 결국은 원자재 관련주, 친환경, 뭐 전기차나 아니면 신재생이랄지, 아니면 탄소 절감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특정 기업보다는 특정 산업군, 향후 특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특정 기업에 쏠리는 그런 어떤 그 낭패를 보시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큰 그림 속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또 특히 국민의힘 이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변동성을 체크해 주셨고 대선 앞두고 1년 동안 너무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보다는 정책과 좀 직결되는 산업군,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라는 그런 조언까지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이제 FOMC 회의가 4달 앞두고 있죠.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언제 축소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려가 좀 굉장히 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안전자산 해지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1,900 돌파 앞두고 있고 잠깐 장중에 돌파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자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밤 미국 시장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 어떤 의미에서의 반등이 나왔을까? 어찌 보면 기술주 인플레 우려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주들의 반락, 기술주들의 과매도 국면이 인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 양상이 조금은 더 다른 기업군들보다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대표군들 중에는 인플레이션과 연련되어 있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었다는 부분은 유동성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유동성 이슈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난 밤에는 이렇다 할 큰 경제 지표의 발표 없이 순환매 양상으로 경제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시금 시장 내에 잦아들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반등 양상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 결국은 시장 내 모멘텀의 부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FOMC는 계속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고 하지만 시장은 그 달래기를 사실상 조금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이번 달에 있었던 FOMC 여기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더 촉각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 다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최근 조금 좀 반락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좀 다시금 재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그 10년물 국채 금리 3개월 추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요. 한참 우려가 있었던 지난 한 2주 전에 비해서 최근 그저께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제 다시금 꼬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일단 뭐 하향 안정화는 보이곤 있지만 국채 1.58, 1.53까지 내려갔었죠. 1.581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 최대 관심거리는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 결국은 유동성 이슈고요. 여기에 기술주들과 연동이 되어 있는 가상화폐, 소위 말하는 다시금 유동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가상화폐의 변동성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한 가지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은 조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면서 폭발 소비와 이연 소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시장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밤 미국 게임스탑의 주식과 그 다음에 AMC의 주식 상당히 큰 폭 10%가 넘는 급등
급등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금 시장 내 유동성과 관련된 어떤 그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상 저희들한테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시장 내 최대 관심, 이 중에 세 번째 폭발 소비와 이연 소비의 상당 부분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밤 미국 3대 증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폭 반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지표의 발표는 없었고요. 경제 회복의 낙관론에 불을 당긴 부분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결국 50%를 넘어섰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 이슈. 그리고 신규 그 확진자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 다만 가상화폐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여전하고요. 지금 전일 대비 지난 어제 아침 대비해서 한 2.85. 근데 제가 지금 그 방송 전에 체크한 바로는 한 38,000달러 정도로 조금은 더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변동성은 여전하다. 반면에 안전자산, 금 가격 지난밤 1,89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1,900달러 전후에서 상당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 서로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유동성 이슈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편승하는 트레이딩은 지속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 서로 간에 과매수, 과매도 이런 부분들이 엇갈리게 되면서 순환매 양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오늘 아마도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지난밤 미국 포드사가 전기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그들의 돈으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 정도가 되는 돈이죠. 2025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드사의 주가가 장 초반엔 6% 내외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그 상승분이 확대되면서 결국 8.5% 급등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이 전기차 하면 항상 우리가 연결지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아마도 시장 내 큰 어떤 그 모멘텀 받을 가능성, 여지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시장 전망을 좀 해보면요. 모멘텀의 부재 상황입니다. V반등 이후 경제 지표, 유동성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이슈들에 의해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얼데이 휴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용한 상황 속에서 결국 백신의 보급 확산, 이에 따른 폭발 소비, 이연 소비와 관련주,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경기 회복에 그 방점을 찍는 그런 전반적인 친환경, 경기 민감 소재주 쪽으로의 관심, 오늘 순환매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과의 교집합을 분명히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해지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첨도에 서 있는 그런 업종군에 대한 관심, 결국은 친환경, 원자재, 인프라, 해운, 그리고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업종별로 이제 그 구체화 진행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구체화가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모멘텀이 살아나거나 모멘텀이 퇴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결국은 백신과 IT 투자, 남북 경협, 결국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여전히 소부장, 특히나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질 필요 있어 보이고요. 바이오는 다소 모멘텀이 좀 둔화된 양상이죠. 계속해서 조금 좀 어떤 모습의 협업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주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기차 관련주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백신 보급 확산과 관련된 여름철 성수기 진입하고 있다. 여행 관련주, 관광 관련주, 그리고 식음료 관련주 분명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부분 말씀 계속 드립니다. 2분기 실적 개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실적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종. 밸류에이션 관점의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사실상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의 그 평가가 상당 부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실물적인 가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격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속에서 밸류에이션, 흔히들 그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밸류에이션,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결국 지금 현재 상황,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배경, 밸류에이션 관점의 저가 매수다. 이런 부분들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2분기 실적 개선 업종, 증권 업종과 경기 소재주, IT, 여기에 계속해서 각국 정부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혼혈을 다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랄지 반도체 굴기랄지 5G 통신이랄지, 그리고 계속해서 실생활에 연동이 되어 있는 자율주행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 4차 산업혁명하고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최근 환율 기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 시청자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화, 지난밤 달러 인덱스 잠깐 소폭 좀 상승,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달러화 약세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달러 인덱스 6개월 추이 그래프하고 위안화의 달러화 환율 그래프를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 그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화의 가치죠. 이 달러화의 가격, 이 부분 지난 4월 20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유동성의 완화되는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완화적 통화 기조가 변하게 되는 그런 순간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은 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달러 인덱스가 변한다? 그렇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상당 부분 수입 물가의 변화를 줄 수 있고 수출 물가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수출 경쟁력의 변화, 수입 물가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결을 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통화 정책의 대폭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위안화 달러 환율의 6개월 추이. 달러 인덱스와는 별개로 달러 인덱스에는 위안화 환율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와 달러화의 환율 어제 6.4위안 아래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 6.39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안화의 강세가 최근 들어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과거 위안화가 7달러를 넘어서는 위안화 약세일 때와 지금 현재 위안화의 강세일 때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그 방향성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위안화의 강세와 달러화의 약세,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은 이 배경은, 강력한 배경은 아무래도 중국발 소비 증가가, 중국발 경기 개선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위안화의 강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발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환율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중국 소비의 증가가 곧 임박하고 있다.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화장품, 면세점, 경기 민감 소재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최근 환율의 움직임, 지난 4월 20일 이후부터 지금 한 달 열흘 동안의 움직임을 관찰해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경기 소비주와 관련해서는 미국 인구 절반 이상이 1차 백신 접종에 성공을 했고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관련 소비주들 체크해야 한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이런 경기 민감주들, 여행주와 카지노주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어지는 2분기 실적 밸류에이션 완화되는 그런 종목들, 증권주와 IT 그리고 4차 산업 섹터군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소비주와 또 관련해서는 백신과 나스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좀 살펴본 다음에 소비주 관련 포트폴리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원달러 환율 여태까지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인데 달러 인덱스가 전일은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 계속 하락 추세를 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수급적인 부분까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타임입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일 우리 시장이 조금 엇갈린 반응을 보였죠. 코스피는 조금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반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자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리포트 분석해보면 좋을지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KMW입니다. 이번 주 5G 업종들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 한때 9만 원 부근까지 근접하면서 주가가 치솟았던 5G의 대표 종목 KMW입니다. 길어도 너무 긴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죠. 네, 뭐 길어도 긴 조정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 리포트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서 함께 KMW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3월 23일 발간된 리포트와 그리고 또 한 개의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좀 보았고요. 화요일부터는 종목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RF 머티리얼즈, 수요일 RF HIC, 그리고 오늘은 KMW를 보고 있는데요. 산업과 섹터가 성장하는가 아니면 이제 조정을 거쳤는가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서 산업을 보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기업들을 보시고요.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미래를 이끌어갈 모멘텀이나 현 구간의 이슈, 가격적 매력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섹터를 보고 시장을 보고 기업을 본다면 아직까지 시장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MW는 무선 통신 장비 전문 제조기업이죠. 5G라는 대장주 타이틀을 좀 달았었습니다. RF 부분으로는 무선 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부품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LED 부분으로는 스포츠 조명, 실외 조명 등을 또 생산 판매하는 부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는 RF,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대장주라는 부분입니다. KMW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고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5G 인프라 투자 지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실적까지도 좀 저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에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너 제목을 뽑았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엔 보유자분들께 조금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드려보고자 하는 의도를 좀 담았습니다. 먼저 차트를 살펴보면요. 그간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3만 원 어간의 주가가 이제 출발선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발 지점에서부터 결국엔 주가가 8만 원 이상, 9만 원까지도 넘보던 그런 모습까지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국내 지수의 고점 영역에서 최근까지 약 5개월여 동안 꽤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구간들의 바닥 라인들이 일부 다져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 구간이 바닥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차트, 기술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 위험이 덜한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해보자 라는 부분, KMW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차트를 좀 2, 3년 정도 길게 열어놓고 보신다면 지금이 고점인가? 높은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가? 좀 차트상으로 저가인가? 이 부분 한 번씩만 체크하시고 매수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위험도를 좀 줄이실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리포트로 돌아오면요. 조정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787억 원, 영업이익도 7억 원대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1.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 90%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국내외 5G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요. 실적 부진으로 이게 연결되는 바람에 시장 대응을 위해서 판매 관리비나 연구 개발비는 증가를 하는 바람에 결국 영업이익률까지도 조금 하락을 보인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도 보면요. 매출액은 26%가량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도 64%까지 줄어드는 그런 성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는 조정의 조정을 거듭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이 5G 통신장비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결국 5G 인프라 투자가 인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적과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개선, 수급에 대한 개선, 이 부분이 꼭 체크가 된 이후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2분기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상승 기대 요인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그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좀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그리고 국내까지도 5G 관련된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의 본격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삼성전자의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여러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벤더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조정 여전히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좋아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할 그럴 시기가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 이후 점진적인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필두로 6월 이후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 본격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급업체 선정에 따라서 버라이즌, 일본, 그리고 인도 릴라이언스, 캐나다 사스크텔 등 결국엔 삼성전자가 공급을 시작하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본다면 후지츠와
NEC를 통한 수출 물량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매출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언제쯤 이 업황 개선에 대한 신호탄이 쏘여질까에 대한 부분들로 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5G 관련된 부분, 품질 문제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장비 투자가 이루어나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 수는 LTE의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양, 트래픽은 벌써 85% 수준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 투자가 이루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은 일부분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준비되었다. 이렇게 조정 이유와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올해 매출액 50% 증가, 올해 1년을 통틀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48% 증가함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늦어도 상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KMW 조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각의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분은 8만 원 이상일 수도 있고요. 조정을 받았구나 해서 6만 4, 5천 원 권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조금 올해 한 해를 통틀어 본다면 이제 바닥은 일부 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올해를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이제부터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내볼 만한 차트의 흐름이다라는 부분들. 누군가는 손절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매수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시장의 논리들을 좀 보셔서 힘을 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KMW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에 대한 클립 영상이나 리포트 전문은 노란톡 오픈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업을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이 주식시장에서 큰 행운인데 이 KMW가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요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실적 기대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이 꾸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개장 전에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힘찬 목소리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오늘 좀 네. 기분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좀 푹 주무셨나 봐요.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포트폴리오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가 수익률 14% 달성하면서 목표가 도달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 수익권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최근에 편입된 5월 10일 편입된 안내비 수익률 0.3% 챙겨가고 최근에 또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5월 17일에 CJ ENM 매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벌써 6.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리뷰 들어볼게요.
네, 역시 이주연 전문위원의 포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수익률이 좋은데 최근에 매입한 CJ ENM까지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어제 상장을 했죠. 코스닥 시장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제주 맥주가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관심 받으면서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주가가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면서 2%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물린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공모주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모주 시장 분석까지 좀 같이 챙겨주시죠. 네. 단연 전일 시장에서 뭐 탑으로 뽑힐 수 있는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제주 맥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뭐 거래 대금 많이 나온 종목들 많죠.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HMM 등은 뭐 계속 거래 대금 꾸준하게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평소에 이제 항상 나오고 있는 그런 거래 대금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이제 중형주 그리고 이제 막 시총 뭐 한 3조 이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평소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막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 돈이 그쪽으로 쏠렸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뭐 2,744억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 뭐 흑자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만 이번에 뭐 특례로 상장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가 3,200원이었습니다. 따상을 좀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 뭐 시장, 뭐 이렇게 신규 상장한다고 해서 따상이 막 잘 나오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 사람들이 이제 따상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공모주가 돈이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좀 굉장히 괜찮은 시세 흐름 좋습니다. 제가 항상 신규주들 말씀드릴 때 첫날 상장하는 날은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상가를 이렇게 급하게 가는 종목들이 아니라고 하면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어저께 그 상장한 종목 제주 맥주 말고도 한 종목이 더 있었습니다. 진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장 막판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죠. 두 종목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뭐 1,700대 1,748대 1 뭐 이 정도 나왔고 진 시스템은 한참 못 미치는 그 정도 청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이 더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어저께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한 16% 정도? 그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또 특징적으로 이제 볼만한 부분이 하이트 진로 역시 좀 강하게 올라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 맥주로 인해서 이 맥주 관련주들, 특히 또 음식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 날씨가 이제 비가 막 오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막 너무 덥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더위가 찾아오게 되면 맥주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모가가 3,200원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보예수 물량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현재 유통 주식 수가 한 32% 정도가 되고요. 보예수로 잡혀 있는 부분이 또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상장 후 1개월 이후에 풀리는 물량이 전체 지금 현재 보예수로 잡혀 있는 67% 중에서
18%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1개월 지나는 시점에서는 좀 오버행 이슈들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물렸다고 해서 이걸 그냥 끝까지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흑자로 나오는지 이런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일 장막판에 이제 단기간에 급락 나온 부분을 생각한다면 반등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한 5,3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오게 되면 아마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트레이딩을 한다면 한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맥주 주가 전망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공모주 시장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이 광주 신세계 언급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전일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주들 굉장히 강세 나왔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신 이후로 수익률이 20%나 넘게 달성을 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샀더라면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광주 신세계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 이제 좀 굉장히 제가 오랜 기간 유심히 바닥권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고요. 신세계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제 이런 포스트 코로나 19,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쿠팡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온라인 마켓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상화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쇼핑도 가야 될 거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될 거고, 맛집들도 다녀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 좀 유심 있게 지켜보던 중에서 아무래도 좀 대형주들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종목들보다는 뭔가 좀 숨겨진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봤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소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유소에서도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자산주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신세계 백화점 같은 부분도 들어갈 거고요. 거기 또 이제 광주 신세계 역시 광주 쪽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뭐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이슈가 또 조금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실적적인 부분 올해도 뭐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것 같고, 영업이익률 역시 35%에서 40%를 육박할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정을 쭉 이어오던 이 트렌드를 벗겨내고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요 흐름대로 일단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25만 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텐데, 실질적으로 25만 원까지 오더라도요,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실적 대비,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영업이익률을 생각했을 때는 뭐 35만 원, 한 4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겠나. 어찌됐든 1차적으로 기술적 저항 자리인 25만 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이제 주유소에서 제가 그 노란 톡방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이 알아서 한 20만 원 부근 올라서는 시점부터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 이 종목은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라인이 이제 3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 슬롭이 어느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한 단계 상승 슬롭을 높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렇게 각을 올려 세우는 시점이 오는데, 바로 광주 신세계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도 편입을 시켰고요.
이전에 이제 작전 타임 리포트에서도 편입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음봉으로 눌려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장이 어지러울 때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 하면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는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승에 대해서 고개를 좀 들고 있다. 주가는 25만 원까지 기술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조정 시에는 기분 좋게 매수하셔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개장까지 한 2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챙겨가신 전략으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